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더 양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주에 키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초 보이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난 영상을 키로로 만들었는데 지난 영상은 맥북 컴퓨터로 작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윈도우 컴퓨터에서 키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화이트리스트로 바뀌면서 미처 다운받지 못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작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유저가 무료로 클로드4 소넷을 쓰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 같아 보이네요. 서비스가 그래도 영리적인 수익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이트리스트 전략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커서 내에 클로드 코드를 설치 활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디아를 쓰면서 작업하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를 켜서 작업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긴 했습니다. 윈도우 버전에서 아직 안 풀린 시점이어가지고 WSL을 켜고 하자니 느리기도 하고 영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 손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클로브 코드로 바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보면 작업이 꽤나 진척된 상태인데요. 초반에 프롬프트를 통해 많은 부분이 단시간 내에 구축되어서 저도 꽤나 기대하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작업하는 것은 웹이 아닌 앱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을 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도 설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3세컨 보이스라는 앱 이름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 개발을 해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가지 주요한 점들을 공유해드리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만들려는 앱에 대한 기획입니다. 이 앱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하자면 틱톡이나 쇼츠의 오디오 올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 짧고 쉽게 훅훅 넘겨가며 즐기는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비스를 즐기는 것을 보고 약간 시각적 피로를 줄이면서 오로지 사운드작 소리로만 짧고 강렬하게 임팩트를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느 프로젝트가 그렇듯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우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가볍고 쉽게 시작했지만 막상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아는 틱톡이나 쇼츠 같은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콘텐츠에 주는 사운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될까 싶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이번 작업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앱이라는 점이죠. 일전에 아주 간단한 오토배틀류의 게임, 즉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나 요즘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 스타일로 자동으로 공격을 하면서 배치나 전략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스타일의 게임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뭘 패키징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앱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혀를 내두르며 포기를 선언했던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만에 다시 시도하는 앱이다 보니 내심 흥분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와중에 공부한 플러터를 시도해 보려고 하다 보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참고로 플러터의 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플러터로 만들면 안드로이드와 애플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웹 기반이기도 하니 수월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되어 유심히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다가 바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하지만 그 정도로 바이브 코딩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정말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구축해보는 것을 연습하시면 언젠가 뚫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 클로드 코드가 있잖아요. 참고로 전 $100 플랜을 쓰고 있고 오프스보다는 5시간 동안 천천히 모니터링하면서 즐기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라 보통 4시간째에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다시 머리 식히거나 다른 거 하고 다시 와서 작업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앱이라는 것이 앱을 기획할 때는 웹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차이입니다. 웹은 그 자체로 쉽게 로컬 서버로 개발 환경을 띄워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면서 이슈 대응이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은 플러터로 할 때는 웹도 띄워서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앱으로 빌드할 때와 조금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웹으로 테스트를 다 한다고 해서 앱 빌드까지 똑같이 다 된다고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플러터가 아닌 코틀린이나 스위프트 같은 앱용 개발 언어를 사용하면 그들의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엑스코드 같은 각각 전용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빌드해야 합니다. 또 다른 환경의 차이점은 그러다 보니 앱은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하는 지금 단계에서도 빌드하면 최소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최근에는 좀 더 걸려서 약 8분에서 10분 정도가 소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빌드 한 번 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단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훅훅 갑니다. 앱 개발자분들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앱 빌드가 20번이 넘을 겁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면서 빌드하고 켜보는데 수정이 제대로 안 되거나 버그가 안 잡혀서 또 수정하고 또 빌드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신가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웹에서 최대한 테스트했더라도 앱에서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건 곤욕스럽더라고요. 여하튼 웹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 밖에도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iOS 전용 플랫폼인 앱스토어의 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입비와 구독비 지출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는 1회 $25, 애플 iOS는 연 $100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좀 더 오른 것 같기도 한데 애플 앱스토어에 올리기 위해 해마다 지불해야 하니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웹 개발과는 차이점이죠. 다만 앱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앱의 장점인 푸시 노티피케이션 즉 푸시의 알림이죠. 앱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케팅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점에 있을 수 있죠. 유저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홍보하기 쉽고 이벤트를 열 때도 수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앱의 푸시 알림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앱의 주요 사용자층인 10대부터 60대 분들까지 혹은 그 이상 분들에게도 앱을 다운로드하면 잘 지우시지 않기 때문에 락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듯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사전 설명을 마치고 실제 개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앱 개발이라고 해도 플러터라는 것으로 감싼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웹 개발과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라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플러터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번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지 않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OS는 다 만들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Node.js, Next.js와 같은 기존에 익숙한 것들로 백엔드 서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로 되게 될 예정이고 플러터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이 모바일 앱은 API 서버를 바라보게 되는데 API 서버는 Node.js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웹은 Next.js로 만들게 되고 이 역시 API 서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API 서버는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라는 DB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비스 역시 얼마나 홍보가 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유저가 들어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초기 비용이 무료에 가까운 파이어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쉽게 구축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직접 DB에 데이터를 쌓고 불러오고 하는 것에 막연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가보자라는 것이 큰 목표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앱이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니만큼 쉽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디자인의 단순함입니다. 첫 번째 로고를 만들기 위해 요즘 그림을 잘 만들어주는 GPT로 가서 가볍게 하나 만들었고, 색상 컨셉을 잡기 위해 고민하다가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여 그냥 검정과 하얀색을 메인 키 컬러로 잡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뭔진 잘 몰라도 검정 배경에 하얀 글씨만 놓여도 디자인이 들어간 느낌이 좀 나다 보니 그거 정도로 좀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가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컬러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심플을 중요하게.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할 거에만 집중하자 이거죠. 그래야 빠르게 성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앱을 완성하고 배포까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니까요. 여러분도 뭔가 목표를 세우셨을 때 너무 크고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 쉽고 당장 곧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서 그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세요. 당장은 단순하거나 쉽게 질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큰 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막 시작해서 앱을 만들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것은 문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저도 이번에 앱을 구현하는 것과 파이어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써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 제가 흐름을 놓치거나 할까봐 중간중간 계속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드맵 문서, 매뉴얼 문서, 체크리스트, 작업 현황, 목표 설정 등 다양한 문서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들 하나하나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 바이브 코딩을 통해 코딩을 접한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 문서가 유일한 방향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문서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뭉치는 오픈 카톡방에 우선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대로 기획을 잘 다듬는다면 여러분도 그대로 클로드 코드나 커서 AI에 넣어서 개발을 시작하면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유사하게 바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앱 관리자, 웹 그리고 API 서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API 서버는 서버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칭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백엔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버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AI 자체가 깔끔하게 그냥 폴더 이름도 서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프로젝트 내에 이렇게 세 개의 핵심 폴더가 준비되어서 각자 만들어야 할 것들을 그 폴더 내에서 줄기차게 만들어 나갑니다. 참고로 관리자용 백오피스 웹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만들진 않아도 되는데 클로드 코드가 열일한 나머지 어느 순간 만들어서 같이 쌓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놔둔 상태입니다. 굳이 먼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모바일 즉 앱과 서버가 서로의 요청에 맞는 호응을 해주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필요한 정보를 퍼날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서비스의 가장 핵심 기능을 이 환경에 맞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3초 보이스라는 사운드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소리 오디오 파일을 매개로 하면서 서로 통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유저 정보겠죠? 유저는 구글 로그인을 파이어베이스로 구축할 겁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관련 SNS 로그인 인증 모듈은 1만 명까지 무료입니다. 즉 서비스 내에 1만 명의 사람이 등록할 때까지 아무런 비용 없이 매우 쉽게 연동을 허용해 줍니다. 서비스에 1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는 건 사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1만 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걸요. 어떤 서비스든 100명의 핵심 유저, 1000명의 핵심 유저만 있다면 그 서비스는 이미 성공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1만 명을 쉽게 모으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부담 없이 일단 파이어베이스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유저 정보 즉 구글로 로그인한 유저들의 프로필 사진과 아이디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여 앱 내에 내 정보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 내에 서로가 서로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으니
좋아요 개수가 기록되어야 하고 누가 무슨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기록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저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를 통해 해당 유저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유저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콘텐츠만 별도로 볼 수 있게 테이블도 짜야 합니다. 댓글도 달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야 틱톡이나 쇼츠처럼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재밌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신고도 구현해야죠. 누가 어떤 유저를 신고할 수 있고 어떤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관한 내용도 적재되어서 리포팅되어야 합니다. 벌써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감이 오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각자 잘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들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불러와서 유저 앱에 뿌려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아까 디자인이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것들로 최소화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채팅 기능도 제외했어요. 1대1 DM을 요즘 많이 보내는 게 추세인데 채팅 기능 매우 까다롭습니다. 카톡 단순한 것 같죠? 누가 언제 보냈고 누가 채팅방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게 하려면 장난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미 숟가락 놓으시면서 아이고 난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최소한의 기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팔로우도 없애고 댓글도 없애고 일단 소리만 올려라고 하고 오픈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짜릿함 아닐까요? 제가 올려드린 기획 내용 참고해 보시면서 유사하게 짜시면 호로록 말아드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은 계속 물어보면서 만드세요. 저 역시도 확정적인 것은 퍼플렉시티를 이용하고 뭔가 창의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챗GPT 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소통해 나가다 보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앱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약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만들 앱의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마케팅 이용 등의 이런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필수로 체크해야지만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앱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기획 문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 약관 문서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상세 내용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AI를 통해 모두 구축하고 제가 한번 쓱 스크리닝만 한 뒤에 바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앱 내에서 설명을 해주는 도움말, FAQ, 공지사항 같은 운영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들과 유저가 설정하여 볼륨을 조절하거나 로그아웃 혹은 탈퇴를 위한 설정 부분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제가 했던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틱톡, 쇼츠라는 키 레퍼런스를 계속 언급해주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스타일은 많이 참고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알던 느낌으로 잘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앱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일단 구글 로그인으로 로그인하고요. 메인 화면에는 쇼츠처럼 영상이 휙휙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되어서 오디오 파일이 휙휙 넘어가는 구조로 구현됐습니다. 원래는 넘기자마자 자동으로 오디오가 재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현이 덜 됐고요. 방금 호하면서 바람을 불어넣은 오디오 소리를 테스트용으로 녹음했는데 잘 재생도 되죠? 좋아요 버튼은 잘 작동하는데 공유하기 버튼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녹음된 데이터 중 아직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에러가 나더라고요. 유저 아이디를 누르면 해당 유저의 콘텐츠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진 구현이 안 됐고요. 해시태그를 누르면 해당 해시태그로 자동 검색이 되어서 그 콘텐츠들만 나오게 처리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녹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톤 앤 매너가 바뀌었죠? 가운데 녹음 버튼을 클릭하면 최초에는 권한을 체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허용하면 바로 3초 동안 녹음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3초가 무조건 고정인데 추후 터치식으로 원하는 길이만큼만 녹음되게 하려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편집을 허용하게 하거나 뭐 복잡한 게 많아서 일단은 지금처럼 무조건 3초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때 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직도 녹음에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잡는 거니 에러. 좀 잡혀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 밖에 마이 페이지, 설정까지 구현되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아직 다 구현되진 않아서 실제로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는 별도로 더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지면 제가 혼자 다 테스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 그것 또한 문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개발량을 줄이시고 확실하게 누가 서비스를 쓰더라도 납득할 만한, 그리고 더 좋다면 돈을 쓸 만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서비스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 영역입니다. 아래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버튼 중 네 번째가 바로 버그 잡는 용 테스트 영역입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알아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빌드하고 다운받아서 테스트할 때마다 저 버그 버튼을 통해 테스트를 여러 방면으로 해볼 수 있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었고, 로그가 또 나오다 보니 이슈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클로드 코드가 돌 때마다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고 버그 잡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졌네요. 정말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다 만들어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 다 키운 부모 마음처럼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부디 앱 개발을 끝내고 심사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